네, 요즘 그 갑질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사회가 그 이슈화 되고 있죠. 말하자면 그 총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정보의 갑질입니다. 결국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정보의 속성을 모르는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이익에 맞춰서만 움직이는 거죠. 이제 우리가 실제로 보면 이제 제일 그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영성단체나 이런 데서의 그 정신적 갑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말하자면 그 교주한테 이제 그 순종하게 만들고 복종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는 누구나 다 성령이 들어와 있고 신성이 있고 불성이 있다고 다들 얘기를 하면서 이 소중한 인간을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율선택권을 줬는데, 그런 인간을 자기 앞에 무릎 꿇히게 하려고 하는 거죠, 정신적으로. 그래서 그 법은 이미 나한테 내려와 있고 이 법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의 정신을 잡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뭐 바른 가르침 많이 줍니다. 예. 올바르게 살아라, 양심껏 살아라, 하늘을 공경하고 인류를 사랑해라. 예, 이런 아주 좋은 말들은 다 해놔요. 다 해놓는데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에 가서는 이 모든 것이 하늘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나왔으니 나를 믿고 따라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무리한 그 거래 방법에도 다 들 수밖에 없게끔, 예, 정신적으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자기 앞에 와 있는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무장해제시켜 놓고 나서 자기의 정신으로 그 사람들 다 잡아버리는 거죠. 이게 정신적 갑질이죠.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이 파탄나고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 앞에 와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잘 살게 해주고, 그들이 현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그들이 정말 그 풍요롭게 살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밤낮 사후세계 얘기만 하는 거죠. 죽은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책임진다는 식으로. 예. 죽은 이유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맹목적으로 거기에 거의 뭐 덤비들다시피 하는 것도 문제고, 우리 욕심이 만들어낸 거죠. 내가 살면서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지고, 올바르게 살아서 그 올바른 내 그 공덕에 의해서, 내가 한 거에 대해서 그대로 내가 평가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내가 한 거 이상의 것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데 걸려 들어가지고 정신적 갑질에 노예가 돼버리는 거죠. 비참하죠. 또 있어요. 그런 거 많아요. 그런 것은 이제 일반 단체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념의 갑질 같은 것도 있죠. 이념의 갑질. 네, 그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어떤 게 진짜 이 세계를 위한 것인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건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국민학교, 우리 국민들의 모든 수준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수준이라고 그런다면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이념을 제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박사 수준의 이념을 갖다 대면 국민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고 나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념의 우월성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이념을 가지고 이념의 우월성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 세상을 올곧게 살고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그거 보면 아는 거죠. 우리가 환상 속에 있어는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오늘 하루라도 나가서 밥을 먹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하지 않고는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떻게 잘 살 수가 있고, 또 사회적 제도로서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개발도상국에 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전수하는데, 그분들이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21세기에 누리고 있는 이 시스템을 그들이 원하느냐 이거죠. 안 그래요.
어떤 나라는 우리 1960년대에서 1970년도에까지 어떻게 우리가 발전했는지 그 시스템을 달라는 데가 있고, 또 197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너희 나라는 어떻게 성장했고 그때 사회생의 문제가 뭐였는지 그걸 가르쳐달라는 데가 있는 거예요. 단계별로 있는 거죠. 지금 당장 그 나라에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정보를 갖다 대주면 그들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념을 이런 식으로 주입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네. 우리가 이 시대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이념이 있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념을 갖다 대놓고 나서 그 이념이 우월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특히 그 이념은 양심이 받침이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양심은 조화 균형 속에서 나오는 거지 조화를 깨는 거는 그런 이념으로서 가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쓸모가 없는 거죠. 오히려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진정하게 필요한 게 뭐고 특히 지금 이 나라가 잘 되려면은 뭐가 잘 돼야 돼? 경제가 제일 잘 돼야 되거든요. 우선 그거 살려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쉬운 거 아니에요? 다른 이념 생각하지 말고 난 지금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또 공무원 여러분들 누구 하나 다 같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이념을 지금은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부정부패 막는 거예요. 그게 막아져야 국제적인 대한민국의 신뢰도가 올라가는 거, 신뢰도가 가서 많은 사람이 투자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부정부패가 우리에게 전혀 이롭지 않다는 것을 국민들 스스로 자각한다면 그게 바로 양심이 발현되는 거거든요. 그 양심이 발현되면 어떤 식의 행동이 나오게 되냐면 이미 예주로 나오게 돼서 행동 자체가 양심이 발현될 때는 뭐가 진짜 중요한지 보십시오. 이 시대에 우리 사회가 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정부패. 이거 척결하는데 이 척결의 이념을 맞추자 이거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 부정부패가 당장에 나한테 이익이 될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큰 일을 저질 수밖에 없고 결국 그것이 나한테 엄청난 손해를 온다는 거 이것을 알게 된다 그런다면은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양심을 회복하게 될 거고 이 사회는 정말 밝은 사회 우리가 원하는 사회 우리 조상님들께서 우리에게 제시해줬던 홍익 인간 유아세계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줬던 천당과 같은 사회 부처님이 우리가 극락과 같은 사회를 꾸릴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런 정신적 갑질이 이제는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존재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깨어나고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겁니다.